쪽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좋은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래 품종, 특히 일본 보시이칼이나 주청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인식이 덜 된 품종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대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원래도 조생종 벼 해들 품종, 예를 들면 작년에 한 100헥타 정도 했었는데 금년도는 800헥타 정도까지 늘리고, 또 중생종으로서 알참미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금년도는 1000헥타까지 높여서 점차적으로 조만간에 이제 다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국산 보급률을 높이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둔 원예작물하고 특용작물 쪽에도 특히 수출 확대가 좀 많이 되고 있는 딸기, 국화, 또 수입 대체로 양파, 지황 등 이쪽에 국산 보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개량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우리가 우리 재래 가축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인 품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 흑돈이나 우리 맞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급을 확산시켜서 우리 재래 돼지가 생산성도 좋고 맛도 좋다는 것을 좀 더 확산해서 좀 보급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육쪽에 보시면은 지금 정책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논에 지금 벼 이외의 작물을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나 여러 가지 소득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특히 이제 옥수수나 사료용 벼, 또 최근에 많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게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입니다. 그것들을 좀 더 쉽게 논에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밀도 이제 밀 관련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또 빵용 밀을 우리가 개발한 것들도 있고 또 더 보완해서 개발해야 될 것도 있는데, 관련해서도 가공과 연계해서 재배단지도 금년도에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여성과 고령 농업인 친환경 농기가 개발됐습니다. 최근에 여성 농업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또 이제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편의성도 높여주면서 여성 친화적 여성 농기계 이런 것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밭작물에 있어서는 전 생산 과정에서 다 기계화 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금년도에도 배추 등 몇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7쪽에 보시면 이제 신기술 보급 확대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도원이나 센터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채널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특히 최근에 온라인을 통한 기술 이렇게 지원이나 보급하는 거, 또 관련되는 기술 지원 역량, 또 민관 간의 소통 회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강화시켜 나가고, 8쪽에 보면은 지금 특히 작년도 말부터 우리 지금 청장님께서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지역별 특성을 살 수 있도록 지역 농업 R&D에 좀 비중을 높이고, 또 지역 농업 R&D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높이자 라고 지금 많이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지역 특화 작목 연구개발 육성법이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부터.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고, 또 실질적인 공동 연구 부분에서 그 노원이나 센터에서 인발해서 그쪽 거점에 있는 대학이나 산업체와 엮어서 할 수 있는 R&D 비용을 상당히 늘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775억인데 근데 1140억, 내년도는 또 더 대폭 늘려서 지역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사항을 같이 지역 센터하고 지역 대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연구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하는 게 금년도의 방침입니다. 아울러서 지역 단위 융복합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다양한 제품들이 좀 이렇게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대행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융복합 기술을 하는 미래 대비 연구개발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청장님 주안점으로 하는 건데, 디지털 농업 지금 현재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농업에 스마트팜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시설뿐만이 아니고 노지나 수학 유통 분야에까지도 이제 데이터 기반한 농업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이에 대해서
빨리 좀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 생육 데이터하고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특히 뭐 IoT나 여러 가지 또 드론이나 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그걸 농가에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토마토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정 환경 설정을 다시 피드백해주는 농가에 그걸 토마토를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좀 더 확대하고 딸기 쪽에도 그것을 확대해 나갈 말씀을 드리고요. 11쪽은 이러한 데이터 기반 농업이 이제 각 우리가 육종부터 종자 생산한 육종 재배 유통 단계별로 데이터 기반한 어떤 뭔가가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종자도 선택하고 품종도 그 유전체 정보를 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생육 과정에서의 어떤 자율 주행 알고리즘 로봇 같은 것을 개발한다고 해서 좀 더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출하 단계에서 우리 특히 모추 마늘 양파는 계속 매년 그 지금 뭐 과잉이나 뭐 또 부족 이런 문제로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또 우리 청 또 농촌민의연구원이 협업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수확량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12쪽에 보시면은 뭐 사막에서 남극까지 한계를 극복한다 했는데 이제 굉장히 그 더운 지방에서의 농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하고 또 굉장히 남극 추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뭐 대통령님께서도 현장을 우리 청에 이제 보온 극복 쿨링하우스를 방문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기간에 6, 7, 8, 9월 4개월 때는 거의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온실의 역할을 하면서도 쿨링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집어넣어서 특히 이제 장미하고 딸기를 했었는데 생산도 좋았고 굉장히 또 유망하다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이걸 좀 더 규격화하고 농가 보급형으로 좀 생산비가 좀 드는 게 문제인데 생산비를 좀 다운시켜서 그걸 농가에 보급하는 거 하나 하고 또 UAE에 지금 작년에 UAE 대표단이 우리 것을 보고 좀 같은 걸 좀 지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께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더 UAE 기후와 환경에 맞게끔 좀 이렇게 실증을 해서 금년도 내에 약 1헥타 규모의 실증 시설 UAE 현지에다가 지어서 UAE가 겪고 있는 보온, 물 부족, 모래바람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주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남극에도 우리가 뭐 10년 전부터 우리 청에서 한 그 실내 농장에 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장보 기지하고 세종 기지에 금년 말까지 제공해서 거기도 장보도 그냥 단순한 품목만 있었는데 좀 이제 과체류까지 확대해서 거기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쪽에 그 바이오 신성장산 육성 기반 마련인데 이건 이제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농업에 있는 소재, 곤충 소재하고 미생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식물, 동물 소재를 가지고 유전체 분석도 하고 또 그 소재를 활용해서 기능성 식품도 만들고 또 특히 이제 미생물을 활용해서 환경 개선, 특히 이제 폐비닐 분해하거나 뭐 농약 분해하는 이런 것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용 종균 발굴 이런 것까지 해서 미생물 좀 다양하게 보다 활용하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생물 사업단도 저희가 출범을 시켰고요. 그래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게 생명과학 기술로 가수 화상병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무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체 동물 유전체과에서 이거를 유전체 분석을 해서 그 어떤 기작을 좀 더 구분해보자 하는 걸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 14쪽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 중심 농업 기술 개발해서 먼저 청년 농업인 중심 좀 미래 농업 인력 양성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지원하자 해서 특히 이제 예비농 단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부터 어떤 인재 양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체해가지고 양성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창업이나 생계농으로 갈 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신규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측면 지원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농촌복지 쪽하고 치유농업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하고 고령농업인에 대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또 여성 리더 양성, 또 농작업에 있어서 안전을 전반적으로 하면서 또 여성농업인들한테 특히 취약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또 여성농업인한테 맞는 농기계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작년에 저희가 치유농업법을 발의해가지고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법사위 전체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국회 일정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임시국회 때 지금 이제 내일부터 열리는데 임시국회 좀 통과시켜서 치유농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원예작물이나 또 동물, 가축을 활용해서 교감치유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에 매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쪽의 기후변화는 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가 작년까지 계속 개발해 오고 있는 조기 경보 서비스 이걸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 한 24개 시군하고 있는 28개 시군으로 늘리고 대상 장목도 32개 장목을 늘려서 조기에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련되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기술도 각 분야별로 식량, 원예, 가축 분야별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미세먼지도 저희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히 이제 축산 부분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 뭐 초미세먼지로 가는 그런 부분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배출량도 산정하고 또 줄이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 또 농업 분야에서 논두렁, 밭두렁, 소각이 이제 미세먼지 일부 기여한다는 또 비판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병충해 관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구분해서 소각을 하지 않고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기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농산물 안전 쪽에서는 뭐 GAP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뭐 기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하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문제가 된 연초박이 이제 그 유기농자재나 뭐 이런 쪽에 뭐 들어가서 그냥 근데 그 유기농자재를 원래 사용할 수 없고 퇴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퇴비에도 그게 어떤 영향,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더 시험 분석을 정밀하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이제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그 공익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준을 충족해야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환경을 충족하는 어떤 기준을 저희가 설정을 하고 거기에 특히 이제 비료 사용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정이 안 돼 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면적 작물 쪽에 비료 사용 기준을 설정하고 또 토양 검증도 병행 실시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측이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8쪽의 로봇 기술 글로벌 협력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술 선진국하고 계속 기술 융합 연구를 하는 것들도 계속 추진하고 특히 코피아 센터가 굉장히 이제 20개국에 설치되어서 많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국가에 우리가 물고기를 낚는 법, 기술을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계속 늘려달라는 요구가 국가별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 사항도 이제 감안해서 금년도는 2개를 더 늘리고 좀 더 기술을 내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시범마을 사업을 좀 확대하거나 내실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일단 2개 정도만 늘리고 내실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19쪽에는 이제 수출 확대를 위해서 특히 뭐 안전성 때문에 이제 그 수출 대상국의 농약 허용 기술을 따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허용되어 있는 농약을 쓰더라도 그쪽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수출 대상국에 맞게끔 허용 기준 설정을 요청해서 설정을 해 나가고 또 수출 농산물 수출의 가장 애로운 사항이 그 수확부 관리, 유통기한이 짧아진다거나 변질 이런 문제인데 특히 이제 배추, 딸기, 국화 이쪽에 좀 중점을 두어서 좀 유통기한을 늘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수출 쪽에 적용시켜서 수출이 원활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0쪽에 이제 쟁점 2가지는 이제 뭐 문제되어 있는 뭐 PLS 제도, 농약 허용 강화 제도를 작년에도 잠정 등록을 약 2,000개 정도 또 이렇게 등록을 전환하고 금년에도 다 2,100개를 또 더 우리가 빨리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전 조치를 해서 생각보다 부적합 농산물 비율은 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그 비슷한 수준이나 더 적게 나왔고 그렇지만 아직도 농가에서는 많이 애로사항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등농약이 좀 부족하다거나 또 혼자가 여러 작물 같이 심을 때에 그 사용한 농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또 이어짓기, 앞작물에서 뿌린 농약이 뒷작물에 건충돼 갖고 그 다른 게 불법이 된다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금년도에 좀 더 시험 분석을 거쳐서 방안을 내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약 관리는 저희가 이제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 작년에 약 6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올해도 한 20억 이상 들여서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판매, 유통 정보가 다 들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농업인한테 사용 농약을 바로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시가 되면 좀 더 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21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료 원료를 작년에 이제 음식물 폐기물 건조 분말을 유기질 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허용을 해줬습니다. 물론 조건으로 수분이 얼마 이하고 또 염분이 2% 이하, 또 전체 원료 30% 이내로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유통 점검하고 품질 검사를 좀 더 실천해서 잘 이제 이 작년 도입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금년도